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드디어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될 커버드콜 ETF가 나왔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연배당 14%의 테슬라 커버드콜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커버드콜을 투자할 때 있어서는 지수의 상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커버드콜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나온 종목들은 그동안 커버드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제로 콜옵션까지 추가하면서 실제로 어마무시한 상승폭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ETF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ETF였습니다. 실제로 채권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50대 50으로 섞어서 투자하는 형태인 건데 실제로 수익률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커버드콜 형태는 아니지만 채권과 주식을 50대 50으로 섞는 형태의 ETF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들은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퇴직연금 IRP가 또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형 ETF들이 요새 나오는 게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채권에 50% 담고 나머지 종목들 을 주식으로 담는 형태의 ETF가 있었다라는 건데 자, 오늘 말씀드릴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 혼합 액티브도 주식형 테슬라 그리고 채권형 미국 장기채를 동시에 투자하는 최근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마무시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배당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까지 11월까지 총 10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2월달에 132원으로부터 시작해서 3월달에 122원 그리고 4월달에 119원 최근에는 1.22%의 배당을 토대로 122원의 월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14%나 되면서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1년이면 1,400만원의 배당이 지급이 되는 어마무시한 배당 내역을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상품인 거죠. 실제로 월 분배의 끝판왕이라고 본인들이 써놨습니다. 테슬라 커버드콜 월 분배 ETF인데 미국 대형주 중에 가장 옵션이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 재원이 되는 프리미엄 자체가 비싸다라고 알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하나 드리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옵션의 가격이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대박이 날 확률도 높지만 그만큼 베팅하려면은 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계약금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TSLY라고 하는 미국의 커버드콜을 추종하는 테슬라 커버드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채권에 70%가 들어가 있고 테슬라 커버드콜에 30%를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월 배당이 극대화되는 형태인데 오늘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을 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테슬라 본주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주가가 거의 70% 그리고 1년 동안 놓고 보면 80%가 상승하는 어마무시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인데 실제로 이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 혼합형 액티브 형태를 보면 주가 상승이 보시면 만원, 9천원 왔다 갔다 하다가 하락폭이 컸었죠. 그러면서 다시 상승하면서 이제 겨우 만원이 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상태로 고배당을 주게 되면은 제사를 깎아먹으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테슬라의 인기 그리고 월배당이 높다라는 장점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만주를 살 수가 있게 됐겠죠. 그러면서 6개월 동안은 최악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10% 정도의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배당은 또 지급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배당을 6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약 7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았을 겁니다. 1000만 원 손실을 보고 700만 원의 배당을 받았으니까 약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거죠. 자, 아무리 커버드콜이 상방이 제한되는 형태이면서도 주식을 보유하기 때문에 상방이 제한되는 형태이지만 커버드콜의 장점 때문에 하방을 일부 방어한다라고 하더라도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커버드콜의 약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초자산이 약한 본주일 경우에는 손실을 피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커버드콜입니다. 자, 커버드콜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주식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한다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상품명에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덱스에서 만든 거고요. 테슬라를 기본 자산으로 한 커버드콜이고 채권까지 보유하면서 채권을 같이 섞었기 때문에 혼합형, 그 다음에 액티브입니다. 실제로 좀 액티브라고 단어가 붙은 것들은 일부 비중을 운용
영향력의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좀 버퍼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일부 운용을 좀 하겠다라는 건데, 자, 커버드콜 해석을 보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0,000원에 상장했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줘야지 제사를 깎아먹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테슬라는 9월부터 상승을 했잖아요. 이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상승폭이 거의 미미하거나 보합권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제사를 깎아먹은 이런 통곡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상승을 하는 찰나에서는 70%, 80%나 오른 본주에 대비해서 이제 겨우 약 10%만 오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통곡의 벽을 깨는 것이 커버드콜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타미당을 다시 한번 이쯤에서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타미당 7이라고 부르는 타미당 커버드콜 2호를 보게 되면은, 자, 통곡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SCHD라는 배당주의 특성상 가파르게 우상향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빠진 이후에, 그리고 24년도부터 실제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가 주가랑 달러가 오르면서 가파르게 오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통곡의 벽이 있었긴 하지만 그 이후로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보여주다 보니까 SCHD를 바탕으로 한 타미당 2호 커버드콜도 안정적인 성격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아주 재밌는 ETF의 성격상 최근에 점점 발전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현재가의 내용을 보면 종목들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 모터스가 22%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드맥스 테슬라 옵션 인컴이 바로 커버드콜이에요. 미국에서 TSLY라고 불리는 커버드콜을 10%를 담고 있습니다. 즉 주식의 30% 정도를 담고 있고 나머지가 국고채나 USD 현금 혹은 통한채나 국고채, 그 다음에 테슬라의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통한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고요. 옵션 인컴의 ETF를 TSLY, 그러니까 커버드콜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채권들을 7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이 기본적인 스킴입니다. 주식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한다라고 했어요. 커버드콜이고요. 자, 콜옵션 매수가 뭐냐면은 그 가격에 살 권리를 사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치면은 가계약금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 우리는 ETF는 매도를 하지만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폭등하면은 사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가계약금을 걸어놨으니까 이 가격에 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아파트가 계약금을 걸고 난 뒤에 폭락하게 되면은 이 가계약금을 버릴지언정 이 계약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주식을 보유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식이 만약에 80원이다라고 하면은, 자, 100원에 살 권리를 준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100원에 살 권리가 콜옵션 매수자, 그러니까 매수자가 100원에 살 권리를 10원을 주고 샀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10원을 걸어놨다. 이걸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식과 옵션 시장에서는. 자, 시뮬레이션상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대신에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 계약금을 없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가가 12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20원의 이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10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120원이 됐다. 그러면은 20원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죠. 자, 우리 ETF는 주식에서 40원 이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을 우리 ETF는 80원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20원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에서 40원이 이익이 나는 겁니다만, 자, 옵션에서 20원이 손해가 나게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콜옵션 매수자, 우리는 이 옵션 계약을 안 했거나 이 부동산 계약을 안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나는 120원에 팔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2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원에 살 권리를 팔았으니까 120원이라고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100원에 팔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20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식에서 40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옵션에서는 20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원의 수익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한 번 더, 주가가 만약에 150원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콜옵션 매수자는 100원에 살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150원이 됐기 때문에 50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는 반대로 50원의 손해가 발생을 하겠죠. 이 액션을 안 취했으면은 50원까지 낼 건데 실제로 50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대신에 주식에서는 80원에 갖고 있는 주식이 150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70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주식의 70원의 이익, 옵션에 50원 손해를 보게 되면 또 똑같이 20원이 됩니다.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실제로
콜옵션 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 계속해서 하락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제한되는 거예요. 상방은 주가가 1000만 원이 되더라도 20원으로 제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100원에 팔 권리 때문에. 그래서 120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150원이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항상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대신에 콜옵션 매도 형태에 있어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손실이 누적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주식을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오르는 만큼 가로축이 주식 가격 위가 수익률인데 주식이 같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내 주식도 같이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상쇄되면서 상방이 제한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내 이익은 고정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만약에 주가가 50원이다 하면은 이 계약자들은 이 부동산을 안 사고 옵션을 안 사고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5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프리미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0원을 받았다. 이 계약을 할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10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옵션의 배당 재원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권리의 변동성이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주가가 110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10원을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110원이면은 행사를 안 합니다. 살 권리를 포기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100원에 살 권리인데 110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를 해봤자 내가 10원을 주고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행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100원 이하부터 110원까지의 주가가 머무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콜옵션 매도자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되는 거죠. 뭐 대략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상방이 제한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거고 S&P 방금 타미당 같은 경우에는 S&P는 사실 이 안에 머물던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미당이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커버드 콜에 재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적인 커버드 콜의 약점이에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가 제 능력인 것 같습니다. 혹시 못하셨다면. 자, 근데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고 말았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 US C310 에쿼티가 콜옵션의 매수 옵션입니다. 310에다가 콜이 C거든요. 풋은 P예요. 310에다가 살 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옵션까지 같이 5%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옵션들 방금 설명드렸지만 자, 이게 주가고요. 이게 수익률입니다. 이건 내 주식인 거고요. 주식이 오르면은 내 수익률도 오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콜옵션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요렇게 그려집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100원에 살 권리 그 다음에 주가가 120원이 되면 20원의 차익이 발생되는 거죠. 얼마만큼 프리미엄을 주고 프리미엄이 아까 10원이었다라고 가정하면은 주가가 120원이 되면 나는 프리미엄을 10만큼 줬기 때문에 나는 10원만큼의 이익인 겁니다. 자,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테슬라를 보유하고 테슬라의 옵션 커버드 콜을 보유하고 테슬라 콜옵션까지 보유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는 주가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상방이 제한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실제로 이만큼의 손해는 보겠지만 프리미엄만큼의 주가가 폭등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수익까지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31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에 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실제로 310원에 살 권리인데 테슬라는 지금 440원이란 말이죠. 달러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원의 차익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만기는 24년 12월 20일 만기니까 이때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콜옵션이 행사가 되거나 행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까먹는 경우는 310보다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을 손해를 보겠죠. 아니면 이 콜옵션의 가격을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만약에 뭐 100원, 200원 주고 샀다 그러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게 되면은 이 콜옵션도 날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테슬라를 보유하고 옵션 인컴의 ETF로 커버드 콜을 보유하면서 배당 재원을 극대화를 시켜요. 그러면 채권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되죠. 이제 근데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늘 커버드 콜의 약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 콜옵션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도 일부 쉐어하겠다라는 하는 것이 이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 콜 채권 혼합 액티브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력만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만들었겠죠. 자,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자, 상승 시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콜옵션의 형태는 주가가 상승하면 무조건 좋은 형태입니다만 프리미엄이라는 걸 줘야 되잖아요. 가계약금을 줘야 됩니다. 가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슬라의
콜옵션, 풋옵션 가격은 되게 비싸요. 왜냐하면 워낙 핫한 종목이고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주가가 확 오르게 되면은 이 프리미엄도 확 올라가고 확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가격에 따라서도 사고팔고를 할 수 있는 형태이긴 한데, 이 프리미엄이 행사가 되면 다행인데 행사가 안 되면은 자, 보통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주식이 떨어지면은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커버드콜에서 받은 10원으로 일부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커버드콜인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 더 빠지는 거죠. 콜옵션의 매수 가계약금이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삼중고에 시달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테슬라의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는 주가 계속 오를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오르면 좋겠지만 떨어질 때는 또 베팅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가가 9,000원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고려할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주가가 10,000원 넘어간 상태에서는 연 배당으로 14%, 월 배당으로 1.2%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서 테슬라에 투자하고 싶은데, 하방도 좀 방어하고 싶고 상방도 좀 먹고 싶은데 이런 상품이 좀 잘 없으니까, 혹시나 좀 그렇게 마음에 드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품을 또 투자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마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상품이 처음이셔서 그럴 거고, 기본 타미당을 이해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쯤에서 타미당을 돌이켜 놓고 보면은 안정적으로 1년 동안 놓고 보면 기본 타미당은 28%, 타미당 3 같은 경우는 26%, 타미당 7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올랐으니까 일부 상방이 제한되게 된 거죠. 그래서 커버드콜을 많이 한 상품은 배당이 좀 높긴 하지만 주가 상승 전체로 놓고 보면은 좀 적었던 거고요. 이런 커버드콜의 액션을 안 취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 짓도 안 한 기본 타미당 그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것을 제가 블룸버그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보여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연간 등가고요. 이게 실제로 딱 1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뒤에도 한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연간 등가로 보면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고, 현재까지의 총 수익률은 이 정도로 대략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ETF는 사실 좀 재밌는 구조이긴 하면서도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상품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고, 그리고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해 잘 모르신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투자하실 필요가 없지만,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다라고 하시면 일부 포트폴리오도 담아 보면서 공부 차원에서 들어가셔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